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컴퓨터공학 전공 공학인증 PD를 맡게 된 전산전자과학부 홍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 지금 3학년 재학 중인 16학번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네, 1학년 학생들이 공학인증 신청 관련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뽑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랑 저랑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마치 우리가 직접 질문을 못하지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는 이렇게 시간이 될 수 있게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빈 학생이 먼저 질문 던지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뭐 추가로 질문할 거 있으면 답변하고 해서 한 몇 가지 정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공학교육 인증을 선택하면은 학생들에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런 질문이 있는데, 네. 실제로 사실 공학 인증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좀 많이 공학 인증하고 있나요 지금? 네, 지금 네, 그렇죠. 고민하는 게 우리 학교는 이렇게 무학부, 무전공으로 들어와서 복수 전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공학 인증은 뭔가가 처음부터 정해지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성격일 것인가,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랑 또 어떤 면에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공학 인증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제약 사항을 가한다기보다는 컴퓨터 공학 전공을 우리 학교 안에서 하는 거랑 다른 학교에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끔 그 전공에서 요구되는 필수 사항들을 잘 요약을 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이렇게 잘 인수했다, 이렇게 잘 이수했다 이런 것들을 인증하는 일종의 절차죠. 그래서 대학 4년이 긴 시간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이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전공에서 이렇게 내실 있게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을 잘 챙길 수 있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좀 해주는 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1학년 때부터 미리 내 전공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갈 수 있다. 이런 게 좀 장점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강 신청 하다 보면은 쉬운 과목들이 아무래도 끌리고, 그 다음에 이 전공 할까 저 전공 할까 막 방황하다 보면은 약간 애매하게 수업을 듣다가 보면은 그 기회들이 이렇게 놓쳐지잖아요. 왜냐면은 그거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공학 인증은 좀 그걸 해본 사람들이 좀 큐레이션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 과목들을 들어놓으면 나중에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것들. 그게 사실 경험해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그 경험들을 잘 한두 사람이 해놓은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의해놓은 걸 잘 하는 거니까 실수할 수 있는 이렇게 위험성이 줄어든다. 이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이제 비교적 이거 안 하는 학생들보다 뭔가 규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학교육 인증을 선택한 학생과 아닌 학생의 그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수하는 방법이 우리가 공학 인증을 안 하게 되면은 복수 전공, 그러니까 복수 전공이라고 하면 같은 학과 안에서 두 개 전공을 선택해서 33, 33 이렇게 듣거나 하는 거고, 아니면은 연계 전공이라고 그러죠. 요 학부 전공 하나랑 다른 학부 전공 하나랑 붙여서 33, 33을 듣게 되는데, 공학 인증은 제일 큰 이게 차이가 이게 단수 전공이죠. 단수 60 전공 이렇게 듣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공 선택할 때 두 개 한다가 아니라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게 사실 제일 큰 차이인데, 실제로 복수 전공하는 거랑 뭐 봐서 알겠지만 듣는 과목 자체만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 없어요. 그죠? 컴공 전자 이렇게 듣는 거랑 컴공 단수 듣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보면은 기초 과목들, 수학 과목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요건보다 좀 더 많이 듣게끔 요구를 하는데, 요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게, 실제 그 전공을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나가려고 한다면 요 수업도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생한테 자율로 맡기느냐 아니면은 요거를 이렇게 규정 지어줬느냐, 요게 좀 차이인데 1, 2학년 때 그게 좀 차이가 크죠. 왜냐면은 여전히 우리가 전공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학 인증을 먼저 선택하면은 전공 탐색 기회가 좀 줄어든다, 이런 느낌도 사실 좀 드는 게 사실인데,
좀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한 학생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기 수학 기초 과목들 많이 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학교 미니멈 리퀘어먼트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지 일반적인 대학에 만약에 공대를 진학했으면 요거 다 듣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짐이 될 만큼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좀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이 기초 역량이 있어야지 창의력이 나온다. 사실 우리 학교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의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학생 주도성이고 학생 자율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다른 대학에서 학생들이 부여받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와 자율과 그 다음에 그걸로 나오는 권리들을 부여받는데 그게 사실 한동대 교육의 제일 큰 장점이고 메리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침해하는 게 어떤 규제라든가 필수 과목, 이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뭐가 침해하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 침해를 해요. 그래서 자율이 돼도 오히려 내가 이걸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을 충분히 못 누리는데, 어떻게 보면 공학 인증은 그 부분에서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는 거, 그게 사실 이걸 하냐 안 하냐 차이가 어떤 학기에 한두 과목 정도 차이 난다, 그죠? 예, 이거는 꼭 들어야 돼. 그게 일반적인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한 과목 정도 차이인데, 그거를 미리 챙겨서 나중에 그게 구멍나지 않게 미리 챙겨주는 효과가 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자기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는 아니다. 공학교육 인증을 하면서 복수 전공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학부 같은 경우에는 컴공전자가 같은 학부잖아요. 이게 사실 특이한 거거든요. 다른 학교는 그런 게 없고, 커리큘럼도 이렇게 겹쳐 있어요. 우리 수강 이수도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전자 과목, 공통 과목, 컴공 과목 이렇게 있는데, 그 공통 과목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자 쪽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컴공 학생들은 회로 이론 안 듣거든요. 우리는 회로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처음 학교 왔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회로 설계 같은 거를 기초적인 수준에 있어서 컴공 학생들도 뚝딱뚝딱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고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 역량을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보기 힘든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커리큘럼 자체가 이미 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복수 전공과 비슷한 효과가 든다. 근데 복수 전공을 하면 훨씬 더 그거를 또 더욱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데, 단수라고 그게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제 생각에는 복수 전공, 그러니까 컴공 전자 혹은 전자 컴공 이렇게 복수 전공하는 거랑 컴공 심화나 전자 심화하는 거 사이에서 그렇게 차이는 없다. 예, 그게 조금 답이고요. 연계 전공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연계 전공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른 학부 수업이기 때문에 아마 4년 안에 그거를 완전히 모든 걸 다 팩해서 졸업하기에는 무리가 될 건데, 그렇다고 뭐 부전공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못할 이유도 없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 학교가 복수 전공, 연계 전공, 융합을 강조하다 보니까 융합이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단수 전공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예, 단수 전공이 나쁜 건 절대 아니고, 그것도 복수 전공처럼 자기가 고민해보고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진지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오히려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는 복수 전공도 있어 이렇게 많이 강조가 되는데, 그것만큼 또 좋은 단수 전공도 있다는 거를 1학년 때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진로 설계하는 데 도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통 공학 인증을 1학년 1학기 때 결정해서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혹시 1학기 때 못하고 2학기에 해도 무리가 없는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질문이 들면 사실 인증센터에 물어보면 제일 제도적으로는 금방 빨리 행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뭔가 제도적인 게 있으면 항상 인증센터를 물어봐야 되고, 커리큘럼적으로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기초과목, 그러니까 기초과목이라고 하면 한 학기에 한두 과목 정도 먼저 챙기면은 나중에 좀 수월해질 수 있는데, 그거를 2학기에 한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예. 심지어는 뭐 2학년 때 이제 진입을 해도 문제가 없고, 약간
그러면은 아 이건 필수였는데 안 빠진 게 뭐였지 하고 이제 챙겨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1학년 때부터 들어놓으면 자기한테 더 편한 거죠. 왜냐면은 이제 3, 4학년 때 과목하면 이렇게 과목이 우리 학부 이 수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쫙 펼쳐져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3, 4학년 때 가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넓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1, 2학년 때 필수를 다 끝내놓으면 3, 4학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엉키게 되면 나중에 필수한다고 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하면 좋은데 고민된다면 미리 할 필요 전혀 없고 특히 1학년 1학기, 2학기 정도는 큰 차이는 없지만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1학년 1학기에 컴공 심화나 전자 심화를 하게 되면은 특히 컴공 심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공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전공이 결정되면은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공 안에서 이제 지원받는 내용들을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서 지원받는 뭐 맥북 프로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공학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은 GLX 학부이기는 한데 전공이 결정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부 소속이기도 한 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산전자 학부 소속으로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한동대학교가 무전공으로 입학해서 이렇게 전공 이런 선택이 자유로운데 이 공학 인증도 마찬가지로 2학년 때 다른 전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네, 2, 3학년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좀 늦게 진입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하다가 아 이거 나는 공대 전공 이렇게 공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학교는 그게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그거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있다 그죠. 물론 너무 늦으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졸업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학인증 했다고 막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잘 생각해보고 미리 좀 잘 챙길 수 있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차이는 결국 시간표 짤 때예요. 시간표 짤 때 이 과목을 넣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은 미리 시작해 놓으면은 나중에는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걸 미리 시작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바꾸기는 어렵고 진입해서 들어오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는 컴퓨터 공학을 좀 전공할 생각이 있다면은 미리 좀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 나중에 훨씬 더 자유가 많다. 공학교육 인증이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소프트웨어 중심대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어떤 내용을, 어떤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은 이랑 공학 인증 둘 다 이제 우리 컴퓨터 공학 전공, 그다음에 공학 인증 같은 경우에 전자 전공도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전산전자 학부에서 이제 둘 다 진행을 하고 있고.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학인증은 커리큘럼적 측면이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은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거, 뭐 취업지도, 그다음에 커리큘럼 밖에 있는 전공 공부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복합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런 S랩이라고 하는데 교수랑 학생들이랑 연구하는 커뮤니티 사업 이런 것들을 다 복합하는 그런 총체적인 측면이고. 공학인증은 그 중에서 좀 커리큘럼적 측면인데 저희 학교는 이 두 개를 조화롭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공학인증도 당연히 이제 전공의 내실성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도 전공의 내실성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렇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감하기를 크게 구별이 없을 거예요, 말이죠. 예, 구별이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학부 교육 안에서 그걸 잘 녹여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세부 사업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전공 들어오시면 알 수 있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근데 이제 둘 다 우리 학부 소속이 되면은 전산자 학부 소속이 되면 이제 이 사업 수혜 대상에 이제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보통 학부 선택은 2학년부터지만 공학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부 소속이 먼저 정해진다 그랬죠. 물론 GLS긴 하는데 일종의 더블로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요 소중대 사업에 미리 참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소중대에서 진행하는 소프트 페스티벌 그다음에 각종 뭐 장비 노트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턴십 1학년 때 가긴 좀 힘들지만 뭐 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에 같이 맥을 다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1학년 학생들도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학교육인증센터에 관심 있는 1학년 학생들이 이런 공학인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교수님하고 직접 컨택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우리 공학교육혁신센터라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서 요거를 전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이런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 이런 거는 개별 교수보다 여기 선생님들이 더 잘해주시고요. 뉴턴홀의 312호에 계십니다. 그래서 일과 중에 방문하셔도 되고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연락처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선생님들 연락처,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고 방문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학교육인증 실장이 이강 교수님 계십니다. 이강 교수님한테 이메일, 교수님들은 이메일 보내면은 제일 적극적으로 아마 답을 해주실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좀 더 정확하게 답을 받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고민이 되면은 상담을 잡으시면 됩니다. 만나보고 싶다, 언제가 좋으시냐 이러면은 안 만나주시는 교수님들은 없어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주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컴공전자의 일종의 학사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걸 이제 맡아서 그해 하는 교수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컴공은 저예요, 홍신. 그 다음에 전자는 황성수 교수님. 이 두 분 교수님한테 이메일하고 연락하시면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동대학교 특성상 이렇게 전공을 넘나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과생도 이런 공학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한데 문과생도 그런 것들 공학인증을 다 정확하게 이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네.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 대해서 차별함이 없다, 그죠? 받으면 다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기회와 잠재성을 정말 우선시하는 교과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문과,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학생들이 처음에 진입했을 때 공학 수업을 들을 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학교 기초 과목들이 그거를 굉장히 배려해서 설계돼 있고 제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한에서 어느 대학도 이게 가능하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대학은 없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교차 지원은 가능하지만 교차 지원이라는 거는 문과생이 들어와도 이과생처럼 공부해라는 말이지 문과생이 들어왔는데 그걸 이과생이 할 수 있는 것만큼 도와주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후자예요. 도와주겠다는 뜻이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적분 같은 건데 미적분은 보통 고등학교 때도 상당히 하고 오기 때문에 보통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에 가면은 그 칼큘러스 진도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거의 그냥 일단 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가는 경우도 많으시고 물론 개인별 성취도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일단 전혀 모르는 학생이 온다는 걸 가정을 해서 칼큘러스 1, 2, 3라고 단계를 나눠놨어요. 이거는 다분히 문과 학생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저런 수업들이 기초 과목들, 수학 과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다 돼 있는데 걔네들이 다른 학교보다 과목 수가 많은 이유가 다른 학교보다 많은 걸 가르친다기보다는 더 친절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기초 과목을 잘 활용하시면은 문과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팔로우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그거는 어디서나 안 돼요. 근데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길은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어서 그런 자기가 이전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선택했던 것들을 여기 와서 자기 주도적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튜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은 정말 많이 열려 있고 실제 전산전자에는 문과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있고 문과 출신이라는 게 약간 말이 이상해요. 사실 대학 와서도 전공이 바뀌고 졸업하고도 전공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걸 규정하는 건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인문계열을 택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도 와서 얼마든지
전문가로서 사회에 나가서 역량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뭐 다분한 예로 저도 지금 대학원생들 많이 있는데 뭐 문과 출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과 출신보다 못하다 뭐 그런 거 없고 이과 출신보다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첫 해 정도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자기가 신경 써서 잘 메이크업하면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핸디캡이 이후에는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우리 공학교육 인증 커리큘럼 안에서 잘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몇 가지 질문 가지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Q&A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된 것도 있고 또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궁금한 거 있으면 인증센터나 아니면 저나 다른 교수님들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우리 뭐 한스트 기관이나 아니면 팀에서 혹은 여러 기회로 우리 학부 교수님들, 전산전자공학부 교수님들 만나면 어느 교수님이나 이런 질문들을 해도 다 답변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미뤄두지 말고 잘 질문하면 좋겠고요. 더 좋은 거는 인증센터 홈페이지라던가 수강 편람이라던가 정말 보고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거 적극적으로 찾는 것도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우리 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공부의 기회들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입학 축하드리고 3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